안녕하십니까. 전남대에 있는 정경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거 처리를 할 동안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은 20분에서 25분 정도가 되거든요. 네, 되게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사실 뭐 기조 강연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어디 이제 포럼 가서 기조 강연을 들어보면 특별하게 쓸만한 말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오늘 제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에서 혹시 쓸만한 것들을 찾으실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 못 찾으실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발표 자료를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게 될 텐데요. 그 발표 자료는 일반 기조 강연하고는 다르게 제가 이제 마을들을 다니거나 아니면 군 단위를 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지역 도시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특강을 했었던, 그래서 제가 이곳저곳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취합하고 만나고 했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오늘 조금 그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드리게 될 말씀은 전체가 크게 이제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요새 몇 년 전부터 텔레비전에서 그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오죠. 아마 선생님들 교육 받으시면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건가? 이게 스토리텔링인 건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닌 건가? 이게 되게 막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하나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이제 선생님들하고 직접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사실 생산 농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강진군 전체에서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될 문제인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어떤 방식으로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가 있는 건가. 그리고 두 번째, 강진이라고 하는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제가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선생님들이 지금 각각의 생활하고 있는 장소들이 다 아마 농촌 마을일 겁니다. 농촌 마을을 기반으로 해서 직접 생산하고 이것을 군 단위로 집적시키고 이것을 브랜드화 시키려고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가 바로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을 사례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이건 조금 유의미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요새 이제 전국적으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농촌 마을에 얼마나 벤치마킹할 것들이 되게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선진 사례 이제 견학이라고 해서 다녀오신 분들도 꽤 여기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진에서 조금 유의미하게 그래도 조금 이제 한두 번 정도 더 이제 반복해서 살펴봐야 되겠다 싶은 것들을 몇 가지 마을 사례들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분, 25분 동안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몇 가지 이제 핵심적인 것들은 가능한 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넘어가 보시죠. 먼저 저는 문화전문대학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안에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그 스토리텔링을 공부하면서 주로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이 오늘 이 포럼 같은 경우는 향토자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게 자꾸 이제 뭐 이렇게 쓰여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화관광부 쪽에서는 향토자원이라는 용어보다도 지역자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또 이렇게 사실 이해를 해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지역자원이나 향토자원이나 어차피 이제 똑같은 말인데요. 실제로 자원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어마무시한 것을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직접 생산하는 이런 생산물만 자원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다산 정약용 같은 이런 어마무시한 옛 유적들, 인물들, 역사적 인물들 이런 것만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자원의 개념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있는 이 백년사와 다산 정약용의 다산 초당이 있는 이 산, 그리고 앞에 있는 바다와 같은 정경, 이런 것들은 다 경관자원, 생태자원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선생님들 여기 지금 강진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아마 핵심 유지들이실 겁니다. 아마 이 강진군에서는 적어도요. 여기는 강진군의 이 핵심 인적 자원들이 지금 현재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생님들 아마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다니시죠. 여러 가지 기술을 또 배우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포럼에 참석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엄청난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 그리고 자기가 생산 농가에서 내가 차를 만들든지 아니면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든지 간에 일정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지금 이 지역에서는 인적 자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자원, 선생님들이 또 만들어낸 이런 생산물들 같은 경우는 산업자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특히나 이제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여기 지금 배추 절임 같은 것을 가공을 하고 그러시잖아요. 정확하게 이 배추 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솜씨 자원에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또 여러 가지 자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무수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자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기 때문에 아주 협소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는 그냥 단순한 골목길, 돌담길, 요새 돌담길이 뜨고 있는 거 잘 아시죠? 돌담길이라고 하는 것도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문화자원으로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강진 병영성을 기업고 복원시키려고 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문제들, 그리고 병영성 앞에 있는 마을들의 돌담길을 살리려고 했었던 이유가 바로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폭넓게 선생님들께서 이제 좀 봐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시죠. 주로 이제 저희 문광부에서 이렇게 향토 자원을 이제 구분을 할 때는 문화 컨텐츠형, 요새 이제 문화 컨텐츠라는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한 10년 전부터. 문화 컨텐츠형, 친환경형, 관광 비즈니스형, 혼합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문화 컨텐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해서 그냥 다산 정약용 같은 이런 유적지와 같은, 그다음에 이제 다산 정약용을 가지고 앞으로 여기 강진군에서 아마 공연문을 만들 계획이신가 봐요. 그래서 이런 공연물과 같은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문화 컨텐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친환경형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바로 그 생산 작업들입니다. 이런 생산 작업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죠. 선생님들 지금 농가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구마 시골들에서 하고 있는 고구마 캐기 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감나무 따기 감 따기 체험이라든지 이런 체험형이 바로 이제 친환경형이 들어가는 거고요. 관광 비즈니스형은 이것을 바로 관광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체험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하러 온 사람들한테 파는 거죠. 그리고 다산 유적지에 온 사람들한테 이것을 연동시켜서 팔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 문화 콘텐츠, 친환경형, 관광 비즈니스형, 이 모든 것들을 합친 것이 결국에는 혼합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오늘 이제 전문가분들 오셨는데요. 저나 또 이제 교수님들이나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께서 모두 다 동일하게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혼합형에 관련된 겁니다. 이것을 다 한번 연계시켜서 연동을 한번 시켜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가 주시죠. 문화관광연구원에서 2014년 작년에 관광 트렌드를 분석을 했습니다. 관광 트렌드를 분석을 하는데 아주 관광 트렌드를 분석하기 이전에 도대체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 한국 사회 안에서 주요하게 움직이는 핵심 요소들이 뭘까? 이것을 전체를 29개 키워드를 빼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선생님들께서 지금 갖고 계시니까요. 그 키워드들을 아주 이게 일하시면서 굉장히 주요한 앞으로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지금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건가, 어떤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건가, 이런 키워드들이 우리 지역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건가와 관련해서 아주 선생님들께서 주의 깊게 살피셔야 될 항목들입니다. 이 29개 항목에서 넘어가 보시죠. 26개 항목,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문화관광부라든지 문화관광부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모든 사업들에서 이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들이 정해지고 사업들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보시고, 그리고 넘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10개 항목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1번부터 10번까지 지금 1년 항목이 붙어 있는 건데요.
사실 일본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중국의 소비 시장이 커지면서 쇼핑 관광이라든지 의료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으로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남독 지역까지는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제껴놓더라도 강진 지역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2번부터 10번까지입니다. 2번부터 10번까지는 강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주위에서 이 트렌드, 그러니까 일종의 유행인 거죠. 이 요새 사람들의 이 관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일종의 유행들입니다. 이 유행의 흐름들을 잘 보시면은 이 여기에 내 것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선생님들 개개인이 그리고 조합들이 생산 조합들이 그리고 강진 군 단위에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것들을 한번 참조를 해보시라고 앞에다가 먼저 배치를 해놨습니다. 넘어가 주시죠.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이 스토리텔링입니다. 제가 한 사례를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91년도 지금부터 저게 이제 스토리텔링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사례인데요. 91년도에 일본의 아오모리 현이라고 하는 곳은 사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사과로만 과수 농사를 해서 1년 내내 먹고 사는 동네입니다. 이 지역은. 근데 91년도에 엄청난 태풍이 불면서 과수의 90%가 낙과를 해버렸어요. 10%만 살아남았어요. 사과 일견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린 거죠. 문제는 농사를 망치면은 일단 새끼들을 먹일 수가 없고 가르칠 수가 없게 됩니다. 나사는 것은 고사하고 새끼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봉착을 하게 된 거죠. 이 지역 전체가 아주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이제 망한 거죠. 자연재해, 요새 같으면 자연재해 지역으로 선포하고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91년도 일본이라는 상황도 그런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낙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딱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야, 그 엄청난 태풍에도 다 떨어져 버렸는데 도대체 붙어있는 저놈들, 이 10%의 저놈들은 뭐냐? 저놈들은 얼마나 세길래 저렇게 붙어있을까? 여기에 이제 이 10% 남아있는 이 10%의 가능성에 주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과를 갖고 마케팅을 시작을 합니다. 시골에 아주 젊은 이장이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케팅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일본도 한국처럼 입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거든요. 대학을 가는 것이 한국 못지않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근데 이 사과를 요새 같으면 마치에다가 갖다가 내놓고 팔면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이름 한 자만 붙였습니다. 합격 사과. 이렇게 센 태풍에도 살아남아 있는 그 소수의 어떤 놈들이 있다. 이렇게 진짜 센 놈이다. 이 놈을 먹으면 너 대학 진짜 들어가기 어렵지. 다 떨어지는데 너는 그 10% 안에 들어갈 수 있어. 딱 이거 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근데 그 사과를 내가 보통 한 알에 100원에 팔았다면 이것에 10배를 가격을 붙인 거예요. 1,000원에 팔게 됩니다. 근데 1,000원에 팔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다 팔게 되면 똔똔이 되는 거죠. 시쳇말로. 그런데 그게 불티나게 팔려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이제 완판이 된 것이죠. 요새 말로 완판이.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선생님들 보시면 다른 지역 가보면 또 와트 가보면 입시철 되면 합격이라고 하는 글씨 써져 있죠. 이게 사실 아오모리 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그리고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경험, 낙과 그리고 합격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있는 것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저희 어머니 세대들, 저도 이제 나이를 이제 50 이제 넘어가니까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만 보통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그러잖아요. 내 인생을 이야기를 하면은 소설이 10권이 넘는다. 그죠?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별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작은 요소들, 친구하고 잠깐 수다를 떨어도 그게 이야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사실 태풍을 만나서 90%가 낙과돼 버린 것도 하나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걸 또 합격이라고 하는 것, 저 10% 남은 10%를 가지고 합격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시킨 것도 하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
너 이거 먹으면 학교 갈 수 있어 라고 해놨더니 그냥 그리고 이제 아오모리현의 이 합격사과는 일종의 브랜드가 되는 거죠. 지역의 브랜드가. 이게 바로 이야기의 힘입니다. 이야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해서 몰입시키냐입니다. 우리가 아침 드라마를, 자 여기 남자 선생님들이 계시고 여기 일부 여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저하고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요. 아침 저희 엄마하고 저하고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시 반까지 30분 간격으로 3, 4 그 아침 드라마가 이제 이게 계속 연속해서 이제 이게 드라마가 이게 이게 방영이 되거든요. 그게 다 대부분 막 이렇게 이상한 소재를 다루고 있어서 다 뭐라고 하죠? 이게 막장 드라마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욕을 하면서도 본다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도 와, 세상에 저런 일이 어떻게 있어? 근데 실제로 살펴보면은 세상은 그보다도 더 험한 일도 일어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예,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하면서도 보는 것은 그게 세상에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몰입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 몰입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야기의 힘이에요.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입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 내가 그냥 내가 이야기를 말을 걸려고 하는데 나한테 어떻게 해서 딱 주목을 하게 하지? 바로 이게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난히 몇 사람이 모여서 동네에서 장기를 두다가 동네에서 미장원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술을 동네에서 그냥 몇 사람이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면서도 어떤 사람 이야기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어떤 사람 이야기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맛깔나게 너무너무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똑같은 이야기를 전해도.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야기라고 해서 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남이 나한테 주목하게끔 만들어내는 이게 바로 이야기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의 힘을 빌어가지고 물건을 여기에다가 물건에다가 이야기의 힘을 집어넣어서 이제 판매하는 거, 이런 걸 일반적으로 스토리텔링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그냥 이런 어려운 말보다도 아까 아오모리현 합격사가 딱 하나가 스토리텔링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시면요. 여기요. 제가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두 번째 초점을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나한테 몰입하게끔, 나한테 주목하게끔 만든다는 거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특히 관광, 이런 생산물과 연동된 이런 관광과 관련해서 두 번째 선생님들이 유념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남의 이야기만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시에 나도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 사례 딱 하나를 들어드릴게요. 자, 선생님들이 즐겨 하시는 약주가 일반적으로 소주, 맥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돈이 조금 여유로운 날은 백세주를 아마 드셔보셨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주로 이제 술을 마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도 이제 술을 마시는데 백세주는 좀 비싸죠. 마트에서는 뭐 5, 6천 원 한 데다가 술집에 따라서 뭐 7천 원, 8천 원 혹은 만 원이 넘어가는 술집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당할 만한 술 한 병에, 저희들이 술 한 병 먹고 술자리를 끝내지는 않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죠? 기본 이제 대여섯 병은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술을 마시면서 백세주를 마실 수가 없으니까 백세주는 일종의 스토리텔링 마케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나온 상품입니다. 왜냐? 똑같은 술인데 백세주는 여러 가지 약초를 넣어서 만들어낸 건데 이 약초가 건강에 좋은 것들이니 이 약초를 갖고 술을 만들었으니 너가 이 술을 마시면은 100살까지 산답니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이게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 술 먹고 술이 무슨 건강에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술을 뭐 한두 잔에 끝내는 것도 아니고 기본 대여섯 병으로 가는데, 백세주같이 특히나 달달하고 약한 술들은 순식간에 가는데요. 그런데 백세주라고 하는 것이 일단 마케팅에 성공했습니다. 100살까지 산자 하면서 건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 같이 이제 저같이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많이 마셔야 되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직장인들은
뭘 만들어냈습니까? 이제 이모 백세주 한 병과 잎세주 한 병 두 개를 주전자 하나 딱 세 개가 세트인 거죠. 주전자에다가 두 개를 딱 넣으면은 50세주가 됩니다. 우리는 돈도 없는 게 50살까지만 살란다 하면서 50세주를 딱 만들어 가지고 먹는 거죠. 이건 50세주는 뭡니까? 100세주는 회사에서 만든 이야기이지만 50세주는 소비자가 만든 이야기예요. 우리가 거기다가 이야기를 덧붙여서 내 이야기를 거기다 넣은 겁니다. 돈 없는 게 우리가 오늘은 50살까지만 살자 하면서 50세주를 이제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 100세주를 만든 회사에서 하도 사람들이 50세주를 만들어서 먹으니까 그럼 차라리 50세주 소주를 만들어 보자 하면서 50세주 소주를 내놨거든요. 자, 성공했을까요? 완전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100세주는 내놨지만 50세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만나서 자기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50세주를 내놔버렸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외면해버리고 여전히 자기들 방식으로 주조해가면서 우리는 50살까지만 하세요 하면서 또 만들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50세주는 사람들이 여전히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제가 이 표에다가 이제 대충 여기다 밑에다 넣어놓은 빨간 표시로 해놓은 것이 자기 이야기라는 거죠. 그 자기 이야기를 만들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생산물을 갖고 브랜드를 붙이고 다산이라고 하는, 다산은 어마어마한 강한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죠. 그것 자체가 이미 스토리입니다. 다산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낼 때 선생님들은 일방적으로 그것을 시장에 다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다 알고 있지 않아? 그러면 딱 다산 내놓으면 사람들 다 알고 그냥 다 사지 않을까? 신뢰감이 있으니까? 아니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그것을 줘야 될까? 이것을 선생님들께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넘어가 보시죠. 스토리텔링의 적용 범위는 무한합니다. 지금은 어느 분야든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이 안 쓰인 데가 없을 정도로 다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여기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내놨는데요. 넘어가 보시죠. 쭉 사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런 건물들, 저런 세계에서 제일 큰 바구니 회사입니다. 근데 회사 건물 자체가 바구니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바구니에도 물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두 번째 있는 건물은 황룡사지 9층 석탑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경주에 원래 있었던 건데 9층 목탑이 원래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저 모양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타워를 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건물 모양 자체도 일종의 그 어떤 역사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생님들 책에서는 보일지 안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한참 제빵왕 김탁구 유행했었죠. 그 제빵왕 김탁구에서 스승님이 얘를 시험하느라고 두 제자를 놔두고 계속 시험 문제를 내죠. 그 중에서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빵, 세상에서 가장 배부른 빵을 만들어라 하니까 탁구가 만들어낸 보리빵이에요. 저걸 파리바게트라고 하는 회사가, 전 드라마가 엄청 성공했잖아요. 파리바게트라는 회사가 저걸 로열티를 주고 삽니다. 세상에서 가장 배부른 빵이라고 하는 이름을 삽니다. 그 이름을 갖다가 빵에다가 그냥 꽂아놨을 뿐인데 불티나듯 팔렸죠. 그냥 보리빵이에요. 그냥 보리빵. 그냥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가다 보면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냥 평범한 보리빵입니다. 근데 거기에 저 드라마에서 만든 스토리가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는 그냥 저거 가지고 파리바게트 한 1년을 어마어마한 매출을 사실은 올렸습니다. 바로 그냥 사람들이 어디에 몰입하는가에 아시겠죠. 저런 아주 단순한 것에, 아주 큰 이야기에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이야기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굉장히 시리에 잠겼을 때 100마디 옆에서 너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옆에서 와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깨 한번 딱 안아주는 것이 훨씬 더 감동적이죠. 바로 이게 이야기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냥 딱 한 동작, 이야기도 그 한 순간 아주 조그맣고 사소한 행위, 말, 이게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지, 우리가 또 대중가요로 선생님들이 대중가요라든지 우리가 시를 읽는다든지 대중가요를 듣는다든지 할 때도 트로트를 들어도 어때요? 가요 전체가, 가사 전체가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딱 한 구절이 내 마음을 치게 되는 거죠. 딱 그겁니다. 어떤 아주 한 사소한 하나의 문장, 하나의 구절, 하나의 손짓,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스토리가 갖는 힘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 밑에 제일 아래 보면은 여기 바로 이제 오다가 나주의 왕건과 그 저기 뭐냐 장화 왕후의 이야기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버들잎 띄워가지고 물 떠주는 거. 저걸 해놓고 연못이 원래 없었어요 저기에. 근데 연못을 그냥 만들어놨어요.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여기에. 그랬더니 제가 이제 굉장히 장난스러운 사진을 갖다가 하나를 붙여놨는데요. 저 사진 저기만 오면 사람들이 뭐라냐면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물을 띄워서 먹여주면은 사랑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것이 편말이 하나가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연인들이 내려와가지고 다 하는 짓이 물 떠가지고 먹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 남자친구 둘이가 내려와가지고 둘이한테 서로 어서 드시게 나고 이제 장난을 치는 장면인데 이게 왕건의 이야기는 아까 백세주처럼 그냥 준 겁니다. 근데 저 자리에 있으니까 그 자리에 편말이 여기에서 물을 떠서 먹여주면 서로 먹여주면 사랑이 이루어져요. 이런 편말 하나를 붙여놓으니까 저기를 다 한 번씩은 들려서 물 한 번씩은 먹고 떠서 먹여주고 가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자기 이야기를 하기를 되게 이제 좋아한다는 겁니다. 넘어가 보시죠. 그래서 우선 이제 딱 하나만 10분 정도만 다 하면 되죠. 자, 스토리텔링과 관련해서 선생님들께 제가 그냥 요점만 좀 정리를 좀 드릴게요. 지역이나 마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이야기 자원이다라고 하는 거. 선생님들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이야기에도 사실은 그 이야기 자원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주 단순한 이야기도 좋은 자원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었죠. 아주 사소한 것들 하나도 그냥 좋은 자원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발굴하는 거.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이야기에 주목하는, 가능하면 모든 세대가 이 공감하는 이야기에 주목하라. 요새 응답하라 1988 해가지고 응팔이 전국적으로 아주 그냥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드라마가. 처음에는 젊은 세대들만 보다가 지금은 모든 세대가 그냥 그 드라마 앞에 지금 주말 저녁이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1988년대를 그리고 있거든요. 저도 88년 대학을 이제 졸업한 상태였었고, 선생님들도 아마 거의 그 당시에 아마 20대 혹은 이제 10대 20대, 30대였었을 겁니다. 88년을 다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동일의 이제 전라도 사투리를 들으면서 막 빠져 들어가면서 앉아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 자원, 모든 세대가 가능하면 공감하는 이야기 자원에 주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주도에 우리는 고구마를 찌면은 썰어가지고 말려서 간식으로, 겨울이면 간식으로 먹었잖아요. 어렸을 때. 지금도 이제 그것이 상품으로 나옵니다만은. 근데 제주도에는 그것을 말리지 않고 생 고구마를 그대로 들판에다가 쫙 펼쳐놓고 말립니다. 거기에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도 모든 세대에 공감하라라고 관련된 지금 스토리입니다. 어느 집안이고 다 자기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은 집안이 없습니다. 자식이건 형제건 남매건 간에 다 집안의 가족이 다 일단은 군대에 자식을 보내고 내 형제를 보내고 내 동생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제주도에서 육지로 군대를 오려면은 옛날 같으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배도 열 몇 시간을 탔어야 했으니까. 그리고 기차를 타고 그냥 또 열 몇 시간을 달려서 또 논산을 가고 또 강원도까지 또 가야 했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는 거죠. 어머니가 군대 가는 자식이 있으면 몇 달 후에 군대를 간다면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제주도에서는 고구마 빼떼기라고 하는데요. 그 고구마 빼떼기를 준비합니다. 자루를 이만큼을 몇 자루를 만들어내놔요.
몇 자루를 만들어내서 아들이 군대를 가면은 한국까지 나와가지고 그놈을 아들한테 품에 안깁니다. 너 가면서 먹어라. 친구들하고 나눠 먹어라. 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들을 군대 보낸 어머니의 이야기가 그 고구마 빽대기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냥 겨울 간식거리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난 감동이죠. 그런 고구마 빽대기가 지금은 현재 상품으로 또 팔리고 있죠.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런 단순한 먹거리, 우리가 맨날 익숙하게 먹어왔었던 그런 먹거리 하나에 우수한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는 사실 달려 있는데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걸 발견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죠. 넘어가 보시죠. 이것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릴 것은 선생님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강진군에서 이제 사실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례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연을 하면 혹은 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항상 낮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낮에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뒤집은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경주입니다. 경주가 관광객이 90년대 들어가지고 제주도로 관광객을 뺏기면서 엄청나게 관광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 바로 야간 관광인데요. 일단은 강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진은 사람들이 오면은 자고 갑니까? 지나가는 곳입니다. 강진 영암 들렸다가 강진 들렸다가 완도로 가죠. 아니면은 여기 들렸다가 목포로 가죠. 아니면 당일 코스로 그냥 가버리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치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슬로건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자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야간 관광이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 야간 관광, 요새 이제 야간 이 체험 프로그램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놓죠. 이게 처음 시작한 것이 신라 달빛 기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라 달빛 기행에 밤에, 그것도 어디에서 시작을 했냐면 하등에 볼 것이 하나도 없는 폐사지를 답사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폐사지는 가보면은 들판밖에 없어요. 근데 경주에 폐사지가 굉장히 많죠. 이 폐사지만 밤에 계속 돌아보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입소문이 나게 되면서 이게 지금은 완전히 프로그램으로 정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관광의 별이라고 하는 이제 별까지 이제 달게 되는 것이죠. 시간을 항상 낮에만 둬야 된다는 거. 체험 프로그램, 공연 프로그램, 그 다음에 생산물과 그 다음에 그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항상 낮 시간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아니요, 요새 사람들 다 밤에도 활동해요. 12시 넘어까지 활동합니다. 그 특정 어떤 시간에 대한 개념들을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달빛기행 있는 이후로 시간과 관련된 창덕궁에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것을 끌고 가가지고 창덕궁 달빛기행이라고 한 것들도 만들어냈죠. 여기 이제 스토리텔링 결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체험 프로그램들을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시죠. 그 다음에 공간을 한번 봐보시죠. 제가 앞에서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공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연을 하면 다산 정약용과 관련해서 이제 공연물이 이제 대규모 공연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강진 아트홀은 지역 단위에서는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아트홀입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도 웬만한 공간은 저런 정도의 시스템을 못 갖고 있어요. 음향 장비라든지 공연에 이 홀에 이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엄청나게 좀 욕심을 내고 있는 장소인데요. 저 공간에서 다산 정약용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건물에 관련된 공연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이런 공연들을 혹은 또 소규모 공연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항상 공연이라 하면은 길거리나 조그마한 공연은 길거리, 아니면은 큰 공연은 뭐 공연장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보통 하죠. 여기에서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실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요. 체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죠.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요. 공연 하나가 지금 이건 이제 첫 번째 사례이고요. 지금 두 번째 넘어가 보시죠.
안동에 지금 부용지회라고 하는 공연물이 있습니다. 안동은 하회마을이나 하회탈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축제를 하는데 안동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백년사와 다산초당이 있죠. 그러면 무대가 이 실내가 아니라 저 다산초당과 백년사라고 하는 그걸 안고 있는 이게 지금 무슨 산이죠? 선생님? 만덕산이죠. 그러면 만덕산 자체가 무대가 되는 겁니다. 이른바 요새는 이렇게 공연물이 공간 밖으로 나와서 실제로 그 지역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산수, 생태 환경이라든지 경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장소에서 그것 자연 자체를 무대로 해서 뮤지컬이라든지 다른 이제 공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현재 안동 부용지회 같은 경우는 경북 지역 자체에서 경북도청에서 킬러 컨텐츠로 지금 계속해서 키워내고 있는 공연물인데다가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은 워낙 저기는 계속해서 매진입니다. 항상 늘상 관광객들이 이제 일정 기간 한 3일에서 5일 정도로 공연을 하거든요. 꽉꽉 이제 채워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뭐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요. 선생님들이 선진지 사례를 견학을 가실 때 꼭 한번 가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것이 바로 충북 옥천입니다. 충북 옥천은 저희는 다산초당, 영랑생가를 가든지 다산초당을 가든지 딱 초당만 있고요. 영랑생가 가면 딱 생가만 있습니다. 뭐 시문화 기념관 딱 건물 하나 딱, 수련관 여기 딱, 다산 뭐 기념관 뭐 건물 딱 하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협소하게 사고해서는 안 된다는 이 공식을 충북 옥천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향수라고 하는 정지용의 향수라고 하는 것은 되게 노래로도 유명하고 굉장히 유명한 시인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시인이죠. 그런데 저 충북 옥천이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보통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생가만 딱 하나 놔두고 말죠. 그런데 저 충북 옥천은 전체 30리 공간 전체를 정지용의 시로 다 깔아놨습니다. 시비를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시비를 세워놓은 게 아니라 시 자체를 다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서 공간 전체를 예술화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들어가면 간판부터 다릅니다. 이 동네는 간판부터 정지용의 서체를 사용합니다. 정지용의 서체를 사용해서 정지용의 19절이 간판이 되어 있어요. 19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진 같으면은 오매 단풍 들건네라고 하는 것이 정육점 간판인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면 어디를 가든지 19절이 적어져 있고 어디로 가든지 예술 작품이 시를 갖고 있고 그냥 시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공간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냥 동네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지용의 시집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강진은 정지용보다 훨씬 더 시사적으로 대단한 유명한 영랑 선생이 있으면서 왜 그걸 못하는가? 다산종량경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정신체가 있으면서도 왜 그게 안 되는가? 왜 자꾸 이렇게 공간을 안으로 이렇게 집약시켜서 점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 점이 아니라 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면 전체를 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세 가지는 이건 일본 사례인데요. 일본의 저건 맨홀 뚜껑이에요. 맨홀 뚜껑조차도 그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특산물이라든지 산업자원들, 생산자원들을 저런 공공 디자인, 맨홀 뚜껑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쓰레기통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를 저런 산업자원과 그 생산자원과 그 지역의 생산자원과 연동시켜서 통합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넘어가 보시죠. 마을은 제가 좀 약간의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시죠. 사실 이제 마을 이야기는 좀 더 해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그냥 좀 정리를 조금 해드리죠. 제가 보기에 선생님들은 다산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이 브랜드를 어떤 방식으로 갖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모이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약간 좀 다릅니다. 다산 브랜드라고 하는 강진군에서 통합 브랜드가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사고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두 번째는 이 통합 브랜드로 절대로 포괄하지 못하는 마을 산업자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마을에서 마을 브랜드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더 성공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성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마을 브랜드, 특정 이야기를 갖고 있거나 특정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은 이런 마을 브랜드를 몇 개를 하부 거점으로 사실은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단위의 자원이 사실은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 이제 앞에 이제 마을들 선생님들 갖고 있는 자료를 아마 보시면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산업자원과 인적자원이 붙은다든지 산업자원과 경관자원이 붙은다든지 이런 식의 자원이 결합이 되면 선생님들이 생산한 생산물이 단순하게 군청의 농협의 어떤 장소에서만 팔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을에서 이제 팔리는 마을 브랜드를 가지고 팔리는 이런 이제 거점들을 진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이제 강진에 오는 사람들한테 선생님들이 주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것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좀 들으시고 이야기하게끔 만드는 프로그램들을 사실은 상상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늦었네요. 감사합니다.